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경찰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잘생겼던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절규하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여러 장의 사진들. 이 사진 속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아름답게, 더 젊게 보이고 싶은 꿈. 요즘 성형외과에서는 이 꿈을 실현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이 정도 꿈은 문제도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혹은 사람들의 욕심과 더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치료실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26살 강지석 씨. 2달 전 입원한 뒤로 매일 받는 시술이지만 두려움이 몰려오기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처음에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쭤봤어요. 픽하고 그랬는데. 얼굴 7군데에 구멍을 내고 피부 속에 있는 염증을 소독하는 시술. 처음 몇 차례는 고름이 너무 심하게 고여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한 채 시술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는 여기 다 이제 다 막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군데만 치료받고 있지만 구멍이 났던 다른 자리에는 흉터가 생겼습니다. 역시 염증이 생긴 배 부위에는 아직도 구멍이 4군데나 있습니다. 배는 얼굴보다 상태가 훨씬 나빠서 치료의 고통도 더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매일 이렇게 소독해야 하고 항생제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영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해 있던 강 씨는 지난 가을 성형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무렵이었습니다. 얼굴 살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푹 패이더라고요. 제가 좀 그게 컴플렉스가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 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배의 지방을 빼내 얼굴에 넣는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지 닷새 만에 출국한 강 씨는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딱딱한 게 만들어졌어요. 배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딱딱해지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코가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코가 이제 좀 빨개졌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악화됐습니다. 2주째쯤에요. 제가 샤워를 하고 들었는데 여기 코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방도 여기로 고름이 툭툭툭 떨어졌었어요. 노란 고름. 저는 왠지 그게 지방인 줄 알았어요. 결국 치료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강 씨. 수술을 받았던 의원, 그리고 거기서 소개해준 다른 병원을 거쳐 결국 지난해 12월 초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받은 부위가 미코박테리움 포투이툼이라는 균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균은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주사바늘이나 내시경 같은 얇은 관을 통해서 쉽게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되고 공부도 멈춰야 되고 인생도 멈춘 상태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흉터까지 얼굴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괴물처럼 변한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불효는 염증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엄마가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진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45살 유지영 씨. 지난 여름 유방 확대 수술을 고민하다가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한다는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 시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가슴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모형물은 너무 무섭고 줄기세포를 넣기 때문에 생착률이 굉장히 높아서 평생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이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돌아 누울 수도 없었으니까 양쪽의 크기가 아주 다를 정도로 많이 부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수술을 결심할 당시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효과도 다른 수술에 비해 월등하다고 병원에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지방 이식은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은 뒤 지방 일부에서 다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이 줄기세포와 나머지 지방을 섞어서 얼굴이나 가슴 등에 다시 넣는 방법입니다. 수술 상담을 받았지만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집에 돌아왔던 강지석 씨. 얼마 후 상담했던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수술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 부산에서 지방이식으로 죽은 사람도 나오고 겁이 난다 얘기하니까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랑 그냥 지방이식 수술이랑 전혀 틀린 수술이라고 이제 부작용 같은 거 전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한테. 그래서 결정을 거기서 그 통화하면서 이제 내렸죠. 이제 10월 1일 날 하겠다고.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 또 이식한 지방이 살아남는 비율, 다시 말해 생착률이 지금까지의 지방 이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다는 설명도 강 씨가 수술을 감행한 이유였습니다. 외국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보통 지방 이식 수술은 뭐 2, 3차 길게는 4차까지도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줄기세포는 한 번에 이제 지방이 80% 이상 남다니까 제가 여기가 이렇게 딱 내가 내 상황에 맞는 곳이구나 하고 이제 내 몸에 있는 걸 내 몸에 다시 이식하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보형물로 해야 되는 거라면 하셨을 거예요? 어때요? 두 가지 수술을 비교했을 때. 보형물을 안 하려고 이걸 한 거였죠. 보형물이 싫은 사람들이 다 보통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말만 믿었다 큰 낭패를 보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부작용이 없고 생착률이 뛰어나다는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부작용이 100%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줄기세포 요즘은 이제 가장 가까운 가장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니까 부작용도 없고. 아예 없어요. 좋죠. 그래서 수술비도 비싸고. 지방 생착률도 80-90%나 된다고 말합니다. 생착률이 90%. 한 번에 끝나고 붓기는 일주일 정도 가고 코도 오케이, 유방도 오케이. 요즘은 이게 나와서 알리죠. 일반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흡수 100% 다 됩니다. 쏙 다 돼요. 원위치대로 얼굴 돌아가고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가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5년이 지나도 완전 흡수가 안 돼요. 이런 장점을 강조하면서 수술비는 일반 지방 이식 수술보다 많게는 배 이상 받습니다. 비용은 3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부위마다 비용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저희가 800만 원이거든요, 가슴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20% 되시고. 할인.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 기존 지방 이식보다 한 단계 진보한 수술이라는 데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성형외과들이 내걸고 있는 광고는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임상적으로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는 몇몇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생착률 80~90%라는 수치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줄기세포의 양이 얼마가 들어가야 이게 생착률이 극대화되더라. 최소한의 그런 줄기세포의 양,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을 처음 고안해낸 일본 동경대 요시무라 교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상 논문을 보더라도 줄기세포 지방이식으로 유방 확대술을 하고 1년이 지나자 평균적으로 이식된 지방의 절반 가까이가 생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줄기세포 시술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80%를 만들었는지 저도 희한하지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80%의 생존율이다 말하는 거는 아직은 이른 단계라는 거죠. 줄기세포가 인류의 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꿈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은 아직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경마레이싱.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이 분야에 진출을 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2580은 여성 기수들의 당찬 도전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경마장. 세 번째 경주가 시작되면서 5번 말이 일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1분여의 레이스 끝에 그대로 결승선을 맨 먼저 통과합니다. 5번, 9번, 6번, 7번 4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등을 차지한 기수는 유미라 기수. 함께 뛴 남성 기수 11명을 거뜬히 따돌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과천 경마장. 일주일 전에 승리를 뒤로하고 노란색 모자를 쓴 유미라 기수가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새벽에 훈련하는 이유는 말이 워낙 민감한 동물인데 그나마 새벽에는 다소 침착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춥지만 말이 무거워할까봐 옷도 마음껏 껴입을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뭐 적응됐죠. 맨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과니까 저희는. 말의 안장엔 자켓이라 불리는 노란색 천이 깔려 있습니다. 자켓에 17이란 숫자는 소속팀 고유번호, 그 밑에 29는 말의 번호입니다. 유미라 기수가 이날 배정받은 17팀 29번만은 암말 광교 여걸입니다. 취재진의 조명 불빛에 놀란 듯 이리저리 몸을 비틉니다. 말이 좀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양이에요. 네, 원래 승부는 잘해요. 원래 좀 잘 놀래요. 아무래도 이게 경주마다 보니까 뭐 일반 승용마보다는 성격이 있어요, 말들이. 서울 경마장에 있는 1,400여 마리의 말들 중 500마리 정도가 매일 아침 이렇게 레이싱장에서 몸을 풉니다. 유미라 기수는 다음 날 이 광교 여걸을 타고 출전할 예정입니다. 말이 엄청 괜찮아요. 내일 잘만 타면은 한 3, 4등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관람동 5층. 경마 분석가들이 망원경으로 레이싱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말과 기수의 컨디션을 세밀히 관찰해 다음 날 벌어질 경주의 성적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석가는 유미라 기수의 다음 날 대회 우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광교여가 재밌어요. 스타트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레이스 운영하기가 편하고
1경주, 4경주는 우승 가능성 있어요. 80%, 80% 이상 될 겁니다. 시합을 앞두고는 개체량을 합니다. 장구까지 합쳐서 51kg을 넘으면 안 됩니다. 51이고 2kg쯤이에요. 됐습니다. 이런 개체량 압박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우나에서 땀을 뺍니다. 항상 이렇게 옷을 입고 사우나를 하세요? 벗고 할 때도 있고 입고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네. 제가 49 탈 때는 좀 네. 체중을 많이 빼야 돼요. 49짜리 탈 때는 좀 껴입고서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냥 좀 땀도 많이 나고. 이러고 몇 시간 있으세요? 보통? 그러고요. 한 20분씩 뭐 3번? 그렇게. 3번 하고 만약에 체중 그래도 만약에 더 빼야 된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저녁에 또 하고. 다음 날 제1경주. 유미라 기수가 탄 광교 여걸이 초반부터 선두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성 기수들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 씨 기분 어때요? 좋아요. 선행 맨 앞에 간 게 1등 할 수 있었던 원인인 것 같아요. 올해 27살, 1년 반 경력의 유미라 기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경마는 남성들도 하기 위험한 종목입니다. 특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 시설에 부딪힐 경우 무거운 골절상으로 이어집니다. 웬만한 낙마 부상으로도 몇 개월 동안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에 깔리는 겁니다. 보통 500kg 정도 되는 말의 몸통에 기수의 가슴이나 목뼈가 깔리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떨어진 뒤 뒤따르던 말에게 밟히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빨간색 옷의 이 여성 기수는 이날 낙마로 인한 부상으로 4개월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기수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말의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나 주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과천 경마장에선 지금까지 4명의 기수가 낙마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당일뿐만 아니라 새벽 훈련 시간대에도 구급 차량 2세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박진희 기수. 스물아홉 살의 8년차 기수입니다. 지난해 5연승을 거두며 단숨에 중상위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위는 김명식 기수의 1번마 공포로 3위는 6번마 한팡이 따라붙습니다. 박진희 기수의 2번마 북극성 2번, 1번, 13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박진희 기수 2번마 북극성에 비슷해서 당시 박진희 기수와 5연승을 일궈낸 말은 이 북극성입니다. 말들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는 못해가지고요. 근데 모르죠. 좋대요. 네. 그러나 아무리 잘 알고 친근한 말이라도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많이 위험하죠, 좀. 항상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순한 말이라도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실제 박진희 기수는 2년 전 낙마로 골반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으로 기수 생활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말하고 같이 뒤로 전복되면서 골반이 좀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재활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한 그 뒤로 1년 동안 거의 말을 못 했었어요. 좀 다리에 마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굽에 밟힌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꿰맨 건 아니고요. 말 굽 모양 그대로 됐거든요. 말한테 밟혀가지고. 굽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거기를 딱 밟아가지고 말이. 박진희 기수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기수는 일본인 여성 히토미입니다. 히토미는 한국에서 뛰기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벌써 18승을 거뒀습니다. 10번마가 따라붙습니다. 1번, 10번 외곽 쪽에 10번마가 건차가 좀 부지고 외곽 쪽에 12번마가 건차를 좀 봅니다. 11번마 히토미 기수의 이마 파이어 크래커 11번마 13년 경력의 히토미는 일본에서 이미 600승을 올린 베테랑입니다. 最後の追い比べとかで少し負けたりすると、女だから追えないからダメだって言われたりするので、やっぱりそれを言われないように自分では努力をしてましたけど。はい、 경기도 고양의 경마교육원. 마사회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미래의 기술을 꿈꾸는 훈련생들이 4년의 기수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20살에서 21살에 시작하는데 20명 남짓한 예비 기수들 가운데 여성은 4명입니다. 여성 기수들이 힘은 남성에게 뒤지지만 말을 다루는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월등히 앞선다고 합니다. No, definitely an increase. Especially where I come from in South Africa, we're finding more ladies coming into racing. They do play a big part. They bring in a different dimension into racing, where they bring a softer part into racing. Before it was very much dominated by males, but not anymore. 교육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기승기라는 기계를 타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 기승기 한 대 가격은 6천만 원으로 영국의 경마 전문 회사가 제작했습니다. Okay, this time, give me the stick. You're just going to push, eh? Get down, change out,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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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out, push, push. All right, stay down, eh? Give your bum down a little bit, drive them forward, eh? Okay. 훈련 강도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남녀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처럼 다리를 조여 몸을 받치고 팔로는 말의 목덜미를 강하게 밀고 손으론 고삐를 강하게 쥐어야 합니다. 고삐를 3개 쥔 상태에서 채찍을 왼손, 오른손 바꿔 잡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채찍을 앞으로 잡는 게 포핸드고 뒤로 잡으면 백핸드라고 하는데 포핸드는 이제 채찍을 보여주면서 말한테 처음에 예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곳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다가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기수의 길을 택한 안효리 양. 경찰은 제가 나중에 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수라는 직업은 지금 이 나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런데 낙마로 인해 어깨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부상 때문에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받지 않은 악발입니다. 수술을 하라고 했었는데 운동선수는 웬만하면 수술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아프더라도 그걸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술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게 낫다고 해서. 훈련생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밤 9시 정도로 무척 빠릅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자신이 타는 말에 배설물을 치우고 사료를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말의 컨디션이나 그런 것도 파악할 겸 말이 어떤 물건면을 왔나 아니면 밥은 잘 먹었나 그런 거 확인한 차. 매일 꽉 짜여진 힘든 생활. 하지만 경마장 주로를 질주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즐겁다고 합니다. 갇혀 살다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이런 건 지금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거리?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뿌듯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여유롭게 만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훈련생 김다영 예비기수는 잠시 제주도로 내려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토종마인 제주마와 한라마가 일반 경주마에 비해 조금 작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고전무용 전공을 하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김다영 양.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이뻤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각종 부상과 싸우며 강인한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낙마해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부항 뜨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수없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탔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졌으니까 아픈 거고. 근데 제가 직업이 기수인 만큼, 그러니까 아직 후보생이지만 말 타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승기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매가 남성처럼 바뀌고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는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도 또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자는 남자 못 이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해버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마 산업이나 경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도박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동안 경마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 관련 사업은 미국의 경우 산업 유발 효과가 영화 산업과 비슷할 정도로 고부가가치성 업종입니다. 최근에 여성 기술의 등장이 경마 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웬일이야, 완전 자취방이가 모델인가? 나요? 좋았어요, 아주. 서구적인 외모와 190cm가 넘는 큰 키의 줄리엔 강. 안녕하세요. 예? 머리 바뀌었어요? 나 안 바뀌었는데 뭐지? 어머부터 입어야겠는데? 이날은 시트콤 출연 배우들의 단체 촬영이 있는 날. 봐봐, 연습해보자.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야, 알았지? 손 들어, 그렇게 안 쓰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세호야. 해? 극중 아버지 이순재 씨부터 막내 해리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어민 교사 역을 맡고 있는 줄리엔 강은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4년 전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격투기 선수인 친형 데니스 강과 함께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형이랑 하고 나 아빠 봤어요. 진짜 오랫동안 못 봤어요. 예, 와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신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 뒤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다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왜냐면 쉬운 단어 지금 써요. 근데 뭐 하이킥 전에 하이킥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한국말. 근데 아직도 더 늘고 싶어요. 말도 어렵지만 우리 정서에도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댓말, 반말 그런 거 가끔 내가 잊어버려. 처음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 선배님한테 어떻게 잘 해야 잘. 예. 사진? 무슨? 하지만 그런 차이가 사진 극중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빠 가닥만 찍어. 외국인이니까 약간 다른 느낌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나라에서 다른
뭐 바디 랭귀지 그런 거 모두 달라요 하고 내 마음도 조금 달라서 예, 그것 때문에 나 조금 유니크해요.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외국인 배우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역과 카메오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비중 있는 조연과 주연급으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외국인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요. 아유, 필요한 얘기지. 한 주말 드라마에 출연 중인 마이클 블렁크 씨. 오빠가 무슨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지. 그럼 아랫사람이야? 작은 망치 6살 위인데. 작은 망치? 작은 망치 6살 위? 그게 뭐니? 능청스러운 극중 캐릭터는 대본 연습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 받아줘. 이뻐 죽겠네. 당신 없이 못 살겠어. 결혼하자. 지금 없는 거죠? 웨이크보드 강사와 영어 교재 만드는 일을 하며 한국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마이클. 연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는 지난해 이웃에 사는 한 탤런트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본 뒤 드라마에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호기심 좀 갖게 됐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진짜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한국말 가지고 좀 될래나?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를 받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처음에는 방송 보기 힘들 정도로 제 연기가 어색했어요. 표정도 안 되죠. 그 느낌도 안 맞죠. 엄청 어색해서 제 역을 한 사람 많겠지만 전 다 이해해요.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연기가 크게 늘어 제작진도 한시름 놨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일 씨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뻔뻔스럽게. 그래야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NG를 거의 내지 않을 정도로 연습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NG 많이 내면은 20명, 30명 이게 많은 분들 고생을 또 하셔야 돼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성격상 저 NG 많이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물론 언제나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력이 붙을 법도 하지만 아직도 자신을 한 번도 연기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연기자라고 제 내 입으로 지금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연기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연기는 잘하는 사람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아직 전 연기자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어 계속 연기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한 것 같은데 밖에서 정말 남들 이렇게 재밌게 보신다고 할 때는 진심으로 재밌게 보신다고 할 때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 느끼고 힘이 나요. 정말로. 사극에 도전한 외국인 배우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과 연기학을 전공한 션 리처드 씨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배경으로 한 사극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됐습니다. 데뷔 한 달 만에 벌써부터 각종 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을 이룬 만큼 즐겁게 연기하곤 있지만 사극인데다 병원장 역할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엄하신 하명을 받잡겠나이다. 그런 대사가 요즘 현재 별로 안 쓰니까 그런 말을 되게 어려우고 그리고 의학 단어 많이 외워야 돼요.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승마도 배우고 실제 병원에서 봉합 수술법도 배웠습니다. 병원에서 봉합
연습했었어요. 병원에서 직접 연습을 한 네, 의사랑, 예. 그리고 집에서 족팔에 자기 혼자 연습했었어요. 영국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션 리차드 씨는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 있으면 평생 그 사람한테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 훨씬 더 중요해요. 배우로서. 션 리처드 씨와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니키 김 씨. 몇 편의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 인기도 얻었다고 합니다. 온에어 그 드라마 찍었을 때 그 대구 갔어요. 대구 그 쇼핑센터에 한 100명 막 뛰어나는 거, 저 그 순간에 동방신기 막 무슨 아이돌처럼 와 이렇게 느낀 거구나. 막 옷 잡고 사인하고 뭐 사진 찍고.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저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오히려 이 점이 연기자로서는 장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혼혈이니까 뭐 특별한 역할 같은 거 할 수 있어. 제가 어떻게 뭐 머리 스타일 좀 바뀌고 화장 좀 바뀌면 더 한국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머리 스타일 바뀌고 화장 좀 바뀌면 의상도 바뀌면 다시 되게 그 백인스럽게 미국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4년 전부터 한국에 살기 시작한 니키 김 씨는 3년째 한 단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인 한국인 아내를 만난 것도 봉사활동을 하면서였다고 합니다.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거 하면서 만났어요. 그 필리핀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겨요.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외국인 배우들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외국인 100만 명 시대. 이런 사회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이 나오는 게 뭐 특별한 설정을 거창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거리 풍경 하나를 스케치하더라도 외국인 한두 명들씩 끼어 있을 수 있듯이 우리 드라마 무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무대에도 외국인 한 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연기자들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외국인 역할을 우리나라 배우가 할 때보다 훨씬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 신선미도 좀 있고 실감도 좀 나고, 아 이게 진짜 저 사람도 일본 사람이구나, 오늘 한국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 있고. 카렌집에서 묵어도 되겠네? 그냥 살아도 돼? 뭐야. 하지만 피부색에 따라 출연 기회와 역할의 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화 반두비와 로니를 찾아서에 출연해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부브 씨. 얼마 전에는 한 대형 인기 사극 초반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또 2달 동안 있었거든요. 네. 모레는 밥 먹고 계속 스탠바이만 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 나올 때가 잠깐인데. 마부브 씨는 TV 드라마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싶어도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이 적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110만 명 이주민들 살고 있는데요. 백인보다 아시안들이 오히려 많아요. 사실 80~90%가 아시안인들인데요. 그렇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다 백인.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영화 반두비를 찍은 뒤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반두비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또 한국에서 온 지 3년 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하고 한국 소녀하고 서로 우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왜 동남아에서 온 시커먼 남자가 우리 여고생하고 연애를 하니?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학박 전화까지 받았어요. 제가 사실 황당했죠, 저로서.
You like 농구? What? 농구, basketball. Oh, yeah, basketball. 20여 편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가봉 출신의 매튜 씨. 그 어떤 역할도 자신 있지만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엑스트라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촬영하고 싶은데 계속 뺏기만 계속 나가. 뺏기.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하며 매튜 요새는 외국인 아니야, 우긴한데 계속 뺏기만 나와. 조금 일 없으니까 가슴 좀 아파. 기분 나쁜 거 아니고 그냥 원래 한국 사람 그래. 뺏긴 제일 좋아하니까. 몰라, 그걸 왜 그랬는지 몰라. 백인 위주의 그리고 또 미남 미녀들 위주로 등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테레오타입이나 어느 정도 선입견이 인종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인구 100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추세를 반영하듯 앞으로도 드라마에서 만나는 외국인 배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배역 설정, 그리고 문화 충돌로 인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